네, 저는 그 총명수학 그 원장 정찬명이라고 하고요. 이번 설명회는 이제 초등 학습 전략 설명회라고 해서 이제 학원을 오픈하고 이제 많은 그 초등학생 이제 어머니들이랑 이제 뭐 입학 상담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어머니들이 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아니면은 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초등학생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그럼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설명회를 이제 열게 되었고 일단은 그 청명수학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이제 제가 청명인데 이름이 이제 왜 청명을 했냐면 사실 제가 청월함에서 오랫동안 좀 근무를 했어서 이제 청월함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제 이름이 청명이랑 그걸 합쳐가지고 청명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올해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제 오래 했던 곳이고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어쨌든 저도 익숙하고 뭐 어쨌든 송파 강동에서 이제 가장 큰 학원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최대한 이제 구축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게 잘 어떤 어머니들한테 이제 그 뭐지 뭐 홍보나 이런 게 좀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약간 뭐 좀 전에 한번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기도 해서 제 입으로 좀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동안 이제 말씀을 많이 안 드리긴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닥터에스 팀은 이제 뭐냐면 이제 중3에 가장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기서 이제 제가 가장 높은 반 수업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청월함에서 이제 가장 뭐 중등이긴 하지만 중등에서 이제 가장 높은 반 이제 팀장을 했었고 이제 거기서 수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청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데 일조를 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10년 정도 일을 했으니까 기본적인 뭐 주태라든지 어떤 그런 보충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체화가 되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사실 시스템 자체는 되게 좋은데 약간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인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했던 반은 가장 뭐 높은 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한 반에 뭐 20명, 뭐 많을 때뭐 25명까지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어쨌든 스스로 좀 잘 챙겨서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수업만 잘하고 체크만 좀 해주면 되는데 이제 밑에 반으로 갈수록 사실은 아이들이 좀 더 케어도 많이 해줘야 되고 옆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렇게 소외되는 친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밑에 아랫반으로 갈수록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 학원을 오픈할 때 생각을 했던 거는 대형학원의 시스템이 어쨌든 좋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오고 대신에 인원이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 조금 케어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히 초등학생들은 더 인원이 많으면 애들이 막 적극적으로 질문도 못하고 그냥 혼자만 이렇게 웅크리고 이래서 최대 이제 6명을 넘지 않게 그래서 6명까지만 어쨌든 한 반을 이룰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고 시작을 해서 대형학원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상태에서 이제 소형학원은 어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제 세세한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잡고 이제 1년 동안 운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스템은 갈수록 이제 더 탄탄하게 지금 어쨌든 선생님들이 경력이 쌓이면서 좀 쌓이고 있고 이제 관리는 좀 더 꼼꼼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자체가 이제 좀 빡센 학원이다 보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 소소한 거를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제가 뭐 해외여행을 가야 돼. 한 2주 정도 빠져. 근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애들은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뭐 한 2, 3주 빠지면 퇴원을 했다가 뭐 다시 들어와야 돼서 반을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스케줄 같은 거 조정도 월수금이나 뭐 이렇게 화목토로 옮기는 것도 사실 반 인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함들을 어쨌든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많은 인원을 끌고 가다 보니까 뭐 저도 여기선 잘 안 그러는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애들을 이제 좀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뭐 20명 있는데 한두 명 떠들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뭐라고 할 수밖에 없고 뭐 질문 같은 것도 너무 쉬운 걸 하면은 그거는 뭐 이제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하니까 뭐 따로 한다거나
뭐 남겨서 한다거나 이래서 이제 아이들이 내가 나만 모르는 것 같은데 좀 질문하기가 그래 이래서 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인원이 많음에서 오는 그런 이제 단점들을 좀 보완을 하고자 어쨌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초등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냐는 건데 뭐 사실 원론적인 내용, 뭐 꿀팁 이런 건 없고 일단은 개념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개념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쉬우니까 그냥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뭐 사실 뭐 곱셈, 덧셈 이런 거 충분히 이제 아이들이 연습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저학년 때일수록 뭐 식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뭐 어른들은 쉽죠. 뭐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이런 거 이제 당연히 성인들은 쉽게 하는데 뭐 초등학생 3학년, 뭐 4학년들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 줄을 맞추는 것도 힘들고 특히 나눗셈 같은 경우는 뭐 큰 수에 몇 번이 들어가냐 이런 거 할 때도 뭐 어른들은 그냥 뭐 몇 번 들어가냐면 나오지만 아이들은 뭐 그래서 15 곱하기 1, 15 곱하기 2, 15 곱하기 3, 15 곱하기 이런 거를 계속 하면서 연습장에 쓰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 수업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실력이 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 것도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면은 과정을 이제 높여서 가르치는 거 이제 고등과정을 다 배우셨으니까 이거 중학교 과정을 이거 네모와 방정식 쓰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편해 아니면 숫자를 대입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개념에 혼란이 와서 나중에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어쨌든 개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에 플러스 충분한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뭐 계산기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나중까지 생각을 하면 이제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계산이 빠르다고 정확하다고 1등급이 나오고 100점을 맞는 건 아니지만 1등급을 맞는 친구들, 100점을 맞는 친구들은 대부분 계산을 거의 실수하지 않습니다. 계산도 뭐 실수라고 하지만 사실 뭐 10문제 중에 두세 문제 틀리면 사실은 이제 실수는 아닌 거죠. 이제 실력인 건데 그걸 아이들한테 이제 뭐 초등학생들한테 너 실력이야, 넌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실수하지 말고 이제 차근차근 해보자. 뭐 이렇게 이제 좀 다독이면서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 풀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사실 뇌에 있는 내용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렵고, 그냥 암산을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틀린 부분이 생겼을 때 그거를 말해주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있으면 이 부분이 넌 틀렸으니까 여기만 바꾸면 다 잘했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냥 답만 써 있으면 아이가 이제 찍은 건지 뭐 아니면은 정말 암산을 한 건지 뭐 아니면은 어떤 정말 되게 좋은 풀이 과정으로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꼭 이제 정확하게 쓸 수 있게 뭐 몇 줄 안 되긴 하지만 초등 과정에서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잘 쓸 수 있게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했으면 걔네들이 이제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념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거야 물어봤을 때 대답을 되게 잘하거든요. 설명해주고 해봐 그러면 잘하고 연습도 숙제 같은 것도 잘 해오는데 뭐 그런 게 이제 사실은 단기 기억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까먹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매주 이제 주간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매주 그 주에 배웠던 내용을 그 다음 주 이제 뭐 월수금반은 월요일에 뭐 화목반은 화요일에 시험을 봐서 뭐 어렵게 되진 않고 아이가 이제 저번 주에 배웠던 기본 내용들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이제 80점이 넘지 않으면 이제 주중 이제 마지막에 그 재시험을 보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재시험도 통과를 못하면 뭐 재제시를 보거나 뭐 개념 설명을 다시 해주거나 뭐 보충 프린트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 평가는 이제 초등 같은 경우에는 뭐 단원별로 이제 뭐 학교 시험은 없지만 단원 평가를 보고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어쨌든 단원 평가를 통해서 뭐 보통 이제 한 단원이 끝나는데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2주마다 또 단원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뭐 그냥 교재에 있는 단원 평가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3개월에 한 과정이 끝나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학력 평가를 봐서 요거는 이제 약간 장기 기억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3개월 동안 배운 내용을 시험을 봐서 이제 다음 과정 나가야 될지 아니면 다음 과정을 나가면서 좀 복습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복습을 다시 해야 될지 교재를 뭐 좀 어려운 걸로 해야 될지 쉬운 걸로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답노트 이제 쓰게 하고 있고, 좀 많이 틀렸을 때는 뭐
초등학생들이 이제 종이를 오려서 붙이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문제를 적고 이제 오답노트 작성하게 시키고 있고 뭐 부족한 부분은 항상 이제 선생님들이 뭐 좀 남기거나 일찍 불러서 뭐 오랜 기간 막 남길 수는 없지만 뭐 어쨌든 부족한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좀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풀이 과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좀 교재에 이렇게 필기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좀 써줘야 된다. 뭐 단위 같은 게 안 써져 있으면 단위를 써야 돼. 뭐 이런 이제 체크가 좀 돼 있고 선생님들이 저희는 이제 뭐 첫 번째 채점은 이제 뭐 조교쌤이 하기도 하지만 이제 재채점이랑 마지막 확인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란색 동그라미 이제 재채점을 한 거고 첫 번째 빨간색 동그라미 이제 처음에다 맞은 거. 그래서 풀이 과정까지 다 꼼꼼하게 쓰도록 하고 있고 이제 초중 때는 이제 사실은 뭐 글씨도 이제 애들이 엉망이고 글씨도 막 커졌다 작아지고 뭐 줄도 맞추기 힘든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가면 특히 이제 서술형이라는 걸 보는데 갑자기 이제 중학교 때 서술형을 쓰게 하면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를 때 어렸을 때 이제 선생님도 좀 어렵고 엄마들도 좀 이게 아이들이 무서워할 때 잡아주는 게 편하고 좀 머리가 크면은 이제 귀찮아서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잡는 게 되게 힘들어서 어쨌든 풀이 과정을 어쨌든 꼼꼼히 쓰게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험, 주태는 이제 이렇게 뭐 보고 있고 뭐 단원평가 이제 기존 교재에서 단원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시험을 보고 있고 요거는 학평, 지금 학평 기간인데 3개월마다 이제 시험을 봐서 아이가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잘 이수했는지 그런 걸 지금 확인을 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답 정리는 이렇게 뭐 처음에 보면